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 자, 손해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다른 책하고는 편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 2차, 1차는 세 과목, 상법의 보험계약법, 이게 1과목이죠. 다음에 2과목이 농작물 재해 보험 법령,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배학. 가장 어렵다는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죠. 원예작물학. 이렇게 1차가 돼 있다면 나머지는 바로 이제 2차죠. 여기까지만 해도 재배학과 원예작물학 어렵다 그래도 여기는 객관식이죠. 객관식. 답을 몰라도 그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찍으면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생소한 말 재해보험 이론 1과목이죠.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2과목 재해보험 이론에 관한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주관식이죠.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말이 생각 안 나면 백지. 여기는 말이 생각 안 나도 5번 찍을 수 있잖아요. 아 참, 우린 사지선다형이죠. 5번이 아니라 4번까지. 1, 2, 3, 4 중에 하나 하면 앞에 밟힐 수도 있고 뒤에 밟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밟히면 맞는 겁니다. 객관식은 이런 묘미가 있는데 주관식은 그런 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면 촤르락, 모르면 백지. 자, 그러다 보니 주관식이다 보니까 2차 시험이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2차 시험이 어렵다 자꾸 얘기하는데 1과목과 2과목이 나누어져 있죠. 많이 들어보신 업무 방법서. 업무 방법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방법서는 어떤 업무인가를 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글이에요. 말뜻 그대로가 업무. 무슨 업무냐면 보험 업무에 관한 방법을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업무 방법서. 어디에서? 그렇죠. 농협에서. 농협 화재, 농협의 자회사, 농협 손해보험이죠. 농협 손해보험의 업무 방법이에요.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그 방법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 손해보험 다니면 이 업무 방법서를 다 잘 외울까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한 파트씩만 알아요. 그럼 그 한 파트도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옛날에 누가 써놓은 것을 쓰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파트에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담당. 그런데 우리는 이 업무 방법서를 시험을 위한 교과서니까 촤르르르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때 딱 쓴다는 거예요. 쓰세요. 그럼 쓰는 거예요. 쓰세요.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백지 내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 1과목과 2과목으로 이미 나누어져서 업무 방법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안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거지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1과목과 2과목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1과목과 2과목을 섞어놨어요. 저는 1과목과 2과목을 섞어서 책 한 권으로 통합본을 만들었습니다. 통합본을 만들어서 통합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즉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해를 해서 보험이 이러니까 손해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변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언제 심고 언제 보험을 가입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어떤 재해가 오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1과목, 2과목 다 합해서. 그래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 변하는 품목을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무엇과 비슷해져요? 그렇죠. 재배합적 얘기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변하는 품목의 특성을 얘기하다 보면 재배합적 요소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이니까 보험계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얘기들을 쭉 해볼 거예요. 2차를 공부하든 1차를 공부하든 여러분들 보험이 뭡니까? 물어보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보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막연하게 보험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에서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 얘기를 물어보면 보장도 막연하게 이해를 해요. 그럼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장과 보상을 구분해 보세요. 그럼 구별이 조금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딱 해가면서 하나씩 구별하고 다음에 이해해서 뼈대를 세운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1과목, 2과목 나눠놔서 이게 무엇 굉장히 다른 과목이 아니라 품목에 의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갖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본을 만들다 보니 지금부터 시험이 오늘 12월 15일인데 내년에 21년도 8월 21일 날 2차 시험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딱 계산해 보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 아주 열심히 하셔야겠죠. 8개월인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책을 쓴 게 대략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주관식이니까 400페이지 정도 그냥 언제나 줄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 400페이지 정도 강의를 4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4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월 21일까지 시험을 위한 주관식 준비를 정확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방법을 품목에 의해서 이해를 해서 쭉 재미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손해평가사가 장래성이 꽤 괜찮죠. 사회적으로 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보험 영역을 확장할 거예요. 자꾸
보험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손해평가사 일할 부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요즘 100세 시대에 무엇인가 직장을 정년퇴직했는데도 직업이 있는 거죠. 직업이 있는 사람과 그냥 직업이 없는 사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아하,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전문가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손해평가사는 주산지들을 꼭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년에 건강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저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기초와 실력 향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굳센 마음을 먹고 공부해야 패스할 수 있지 않나. 보통 합격 수기를 쓴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운이 좋으신 분들은 6개월 공부해서 되고 4개월 공부해서 됐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기본 소양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나 보험과 수리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보험 이론에 대해서 기본 소양이 있는 분은 4개월, 6개월 해도 무난하게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약 400페이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 4월 중순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